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구상에서 생명력이 가장 강한 바퀴벌레입니다. 자, 오늘 김기택 시인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시인데요. 현대 문명이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해설. 그 많던 송충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 말의 뜻 여러분들은 알기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남학생, 여학생과 함께 산으로 송충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그 송충이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을 낙엽도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낙엽을 분해할 미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송충이가 살 수 없게 된 것, 낙엽이 썩지 않는 것, 그것은 환경오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하나인 바퀴벌레는 콘크리트 속에서도 살충제를 뿌려도 잘 살고 있지요. 어쩌면 미래의 바퀴벌레는 쇳덩이를 먹고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이 바퀴벌레에 주목합니다. 그들의 생명력과 진화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김기택 시인의 현대시 바퀴벌레는 진화 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바퀴벌레의 진화 과정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한 시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개발이 계속된다면 환경과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욱 파괴될 것이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진화 중을 통해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체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고발한 김기택 시인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 해설입니다.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실을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실을 감춰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을지 몰라.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 해설. 자, 바퀴벌레의 생명력 한번 보시죠.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 같은 생물이란 것을. 저것들은 바퀴벌레죠. 자, 바퀴벌레는 물질 문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자, 저것들도 것을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것을 믿을 수 없다가 정상인데 반대로 되어 있죠.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도치법이 쓰였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도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우리 바퀴벌레는 아파트 이거 시멘트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충제를 뿌려도 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죠. 바퀴벌레가 사는 공간 환경이 바로 시멘트와 살충제 속이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인데, 근데 여기서 바퀴벌레는 살지잖아요. 자, 그래서 바퀴벌레의 생명력을 영탄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려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자,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통해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정말 생명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쇳덩이의 근육에서나 보이는 저 고감도의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서는 기동력, 바퀴벌레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죠. 사람이 잡으려면 뭐 얼마나 재빠르게 피해갑니다. 그죠?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치법이 쓰였고요.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식까지 일시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오래전부터 살았다는 뜻이죠.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지금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 내와 강. 자, 흙과 나무와 내와 강은 현대 문명이 발달하기 전의 자연, 오염되기 전의 자연이죠.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가 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물질 문명이 발달로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그죠? 빙하기 그 세월의 두꺼운 얼음 속 어디에 수만 년 썩지 않을 금속의 실을 감추어 가지고 있었을까. 빙하기 많은 생명이 사라진 시기, 바로 혹독한 외부 환경이죠.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죠. 자,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은유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금속의 시가 바로 그렇죠. 바퀴벌레의 생존에 대한 궁금증, 물질 문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자,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 환경 파괴, 파괴된 환경에 적응한 변종 바퀴벌레죠.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나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나타나 있죠. 보이지 않는 빙하기, 지금보다 더 혹독하게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를 보이지 않는 빙하기로 표현했습니다.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 실을 감추어둔 채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환경이 더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된 미래입니다.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맑고 깨끗한 까닭에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좋다, 깨끗하다고 제시함으로써 미래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하다고 말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 몰라. 이 주체 바퀴벌레죠.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바퀴벌레는 오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미래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기택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었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산문시죠. 성격은 비판적이고 현대 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또 상징적이고 또 반어적입니다. 맑고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맑고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제는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 고발이고요. 현대 물질 문명이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특징은 산문적 진술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바퀴벌레의 생명력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도치법, 영탄법 등을 사용하여 현실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을 찾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 했는데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이지만 환경 파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암회색 스모그가 그래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다. 사실은 아직은 살만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죠. 바퀴벌레의 진화 과정을 정리해보고 그것이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했는데요. 1년 쇠덩이 근육, 2년의 금속의 시, 3년 신형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바퀴벌레는 점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 시멘트와 살충제를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쇠덩이를 먹고도 살 수 있는 바퀴벌레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오염에 대비해야 되겠지요.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신형 바퀴벌레는 어떤 존재이고 그것을 통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금속을 먹으며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는 바퀴벌레인데요. 미래에 심각해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종결 의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요. 1년 없다, 2년 없다, 있단 말인가. 이런 종결 의미를 통해서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년에 있었을까는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죠. 3년의 몰라는 더 심각해질 미래의 환경오염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의 태도를 말해보자 했는데요. 환경 파괴로 인한 문제를 고발하고 있지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어는 시멘트 살충제죠. 바퀴벌레가 진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오염 때문이죠. 처음에는 아마 자연 속에 살았겠죠. 근데 오염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는 쇠를 먹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바퀴벌레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퀴벌레는 오염이 더 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환경오염을 생각해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국어 공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쓴 글이 연결될 것인데요. 자, 이 글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입니다. 꼭 천천히 읽어 보기를 부탁하고요. 자, 오늘 김기택 시인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